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제 아시는 사주를 부부 사주를 놓고 살아온 과정, 부모의 부모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살아온 형태 이런 걸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사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임자일주의 신축월의 병술년 병오 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우리가 이거를 먼저 격국법, 격국용신은 어떻게 삶의 틀이 짜여져 있나. 각처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격국용신은 이분의 삶의 틀이 어떻게 짜여지냐. 정관격이죠. 축월 정관격입니다. 관이 정관은 길성이라 돕는 오행이 있느냐, 재성이 마음이 있죠. 정제, 편제, 정제 이렇게. 성격은 일단 된 겁니다. 성격은 돼 있고, 무지성격이 힘을 받아서, 정관격이 힘을 받아서 제가 보니까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청탁을 받더니 평관을 가지고 옆에 가지고 축술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청하지는 못하죠. 이런 사주는 우리가 최소한 전체 삶의 구도에서 중격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운세를 보시면 정관이 천간에 투관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혹자들은 여기 정관에서 신금이 투관되었으니까 이 사주를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관인상생은 우리가 희기론을 보통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이 사주에서는 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운세를 보면 운세는 천간에 나타나는 임수가 만약에 축토에서 본기인 기토가 천간에 올라갔으면 우리가 정관격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주는 전체 운에서 보면 임수와 불병화가 나서는 사주입니다. 이게 채용이 되죠. 그럼 병화는 오술병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임수가 병화보다 약하냐 강하냐.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신약하냐 신강하냐 이렇게 해놨어요. 신강하면 식재관이 오면 식상이나 재나 관성이 오주면 그게 좋은 사주 같죠. 좋은 운이 되고, 약하면 신약하면 비겁 인성운이 올 때가 좋다. 그래서 그렇게 양면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일반 사주 관법이죠. 그러나 일간을 신강, 신약만 따져서 저도 감정을 해보고 공부도 해봤습니다만 그 감법은 물론 전혀 안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중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주는 임수와 맞서 있는 사주, 맞서는 오행은 병화입니다. 그러면 병화와 그렇게 될 때는 되게 편제격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격이 될 때는 항상 뭐가 있으라 그랬었죠? 식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제대로 된 제가 돼서 힘을 얻어서 잘 발전이 되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제가 관을 보는 제가 쌍미가 돼서 좋은 형태가 나타나지만 여기는 관은 지지에 있어서 지지는 정이라 했어요. 정은 움직이지 않고 아니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병화가 용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체가 되는 것이죠. 힘을 비교해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수는
월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즉 월령을 얻었다. 계절적으로 힘을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또 계절이 토생금 금생수를 갖다 줬기 때문에 임수가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병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완벽한 그는 아니라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돕는 오행이 없습니다. 사주는. 그래서 우리가 임수가 훨씬 강하다. 그 다음에 각천이 말하는 희기론에서 보면 천간에 투관된 저 정인이 희신이 아닙니다. 저거는 오히려 기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한참 공부할 나이에 인성이 이렇게 와도 강하게 이렇게 있어도 본인에게는 희의 역할을 안 합니다. 희의 역할을. 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물의 힘을 말하자면 설기하거나 아니면 불의 힘을 가하거나 그게 오행이 바로 목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가장 좋은 운이 목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강한 임수의 힘을 끌어다가 수생 목생활을 갖다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관용신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운이 임묘지 목운으로 사오미 불운으로 갔죠. 그러니까 불은 조용신역을 해서 당연히 불이 강해지기도 하고 불이 추운 달에 조용신을 해서 이분 사주는 임묘진 사오미 요 운까지가 괜찮습니다. 근데 요 다만 요 위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정미대운이 오면 그런데 이분이 사주에서 이 미대운 지지에서 축술미 사명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가 자미 원진사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원진살이라 그러면 부모가 아닌 무슨 뭐 귀문관 살이 어떻고 정신력이 어떻고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특징이 뭐냐 하면 저 시기에서는 대운에서 원진 와서 원진살이 이루면 그 시기에는 뭔가 잘 안 된다. 또 대운 시기에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자꾸 헝클어진다. 하던 일이 자꾸 깨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신유술 운이 옵니다. 신유술은 금운의 운이 옵니다. 아까 병화와 임수, 채와 용이 채가 강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지지에 금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운이 좋지를 않습니다. 하향세가 오죠. 그러면 이 자수가 있는데 신자합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금생수로 너무 커지죠. 여기에 진토가 올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토는 그냥 자진합수 반합으로 물이 당연히 커질 뿐이지만 신금은 커지기도 커지지만 생조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전체는 어린 시절 이런 운이에요. 그럼 이때 운이 각처는 늘상 요 운에서 운이 좋으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운이 좋기는 좋은데 요 운세에서 건드리길 여기를 건드리거든요. 저 정인이 기실이 돼서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주는 임묘진 운에 그래도 이 시기에 선생님이 이 사주 주인공께서는 월남전에 참여하시지만 참 호성이 날아가는 사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서 돌아오시는 거죠. 이게 운이 대단히 좋았던 운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 운에서는 사오미 운으로 오를 때 이 5대운, 4대운에도 살짝 좋죠. 왜? 추운 달에 불이니까. 이 사화는 저 병화의 기초적인 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화가 들어갈 때 5화가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저거는 좀 금전운에서 탁한 운이 되기도 하죠. 천탁이 돼서 이때는 큰 돈을 벌 수가 없고
다만 오대운에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청탁논리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 시중에서 청탁론은 잘 거론을 않습니다. 거론을 않는 이유가 제가 많은 책자를 찾아봤더니 청탁론에 대해서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만 아니고 각천간법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자세하게 각천 기초에서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오미 운이었는데 요 미대운이 들어오면 아까 그랬죠. 여기서는 운이 조금 그렇다. 신대운은 운이 나빠진다. 제가 이번 사주를 가지고 어느 학파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봤더니 이분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왜 신약으로 봤냐? 저는 신약 신강 사주로 사주를 제가 펼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도 신강 신약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인수가 절대로 약한 게 아니라 누구에 비해서, 변화에 비해서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명약관화하게 딱 드러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운세는 그렇게 흘러갔다. 네. 실제로 삶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병호대운 이분에게 가장 좋은 운이다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병호대운의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정제가 돈을 가지고 우리 도망갔다. 왜? 저게 병임충 좌우충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병호대운이 이분에게는 가장 일생일대 희신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구가 병호대운에 저렇게 단순하게 묵상법으로 마누라가 편제는 돈이죠. 정제는 오화는 정제입니다.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멀리 갔다. 왜? 오화가 되게 역마살이잖아요. 그 멀리 갔다 그랬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런 분들은 속이 시커머서 왜 시커멓죠? 마음이 임자수는 생각이 시커멓잖아요. 자기 흉중에 있는 말을 잘 안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런 사주 관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주는 희기론을 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사주에서는 병신간암론을 잘 봐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계시고 아버지도 아버지 자리에 올라앉아 계시지만 간합을 함으로써 두 분이 금슬은 좋았어요. 금슬은 좋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이분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합도 물론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안 하는, 좀 확실하게 못하는, 소위 말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로 왕창 잘 사는 이분에게 그런 덕이 되는 분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분도 고지에, 이것도 고지에 계십니다. 고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힘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약하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오술로 굉장히 강하게 위험 있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앉아 계시긴 해도 이분은 어떤 능력 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왜 고지를 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우선 이상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에서의 사주가 왜 마누라 복이 없는 걸 제가 부정을 하느냐? 이거 간합이죠. 정인도 길성, 편제도 길성인데 간합을 해서 그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되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에 개수와 여기에 모토가 간합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개수는 여기서 급제는 물론 인수의 근의 역할도 하지만 그 본연인 정제가 바로 이렇게 정제를 치죠. 좌우충입니다. 그러나 이 개수는 편관과 간합을 함으로써 급제 역할, 그러니까 저 정제를 치는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 배우자가 약하다 그러면 안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론을 천간에 있는 사주팔자 천간에 있는 간암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지장간에 있는 본기는 본기끼리에 가깝고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배우자분을 한번 볼까요? 자, 배우자는 이 지지장간에서 배울 때 여기 배우자가 있죠. 그럼 여기에 배우자는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합하는 요거도 배우자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 배우자와는 합을 잘 못하죠. 왜 그러세요? 중간에 축토가 떨러 끼어 있잖아요. 처음에 만났던 이 여성과는 이 여성은 어디로 올라왔죠? 저 청간 신금으로 올라왔습니다. 배우자 선생님. 요즘 목자들은 제 사주 해석하는 걸 보고 선생님 그게 정인인데 무슨 배우자 생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간놈이라고 하기도 하죠. 지지에 나타난 내 배우자가 내 사주 천간에는 뭐로 나타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배우자성 신금은 금생수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하러 가세요? 합하고 있죠. 병화와 합을 해서 가버립니다. 이렇게 사주를 배설을 해야 된다. 실제로 이분은 어릴 때 결혼을 할 뻔한 결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부모의 반대로 못하죠? 왜요? 여기서 무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우성에서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부모가 중간에 껴서 반대하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여기서 반대하잖아요. 중간에 끼었잖아요. 여자 쪽에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합신도 맞는 거거든요. 정임합하고 무기합 하지만 중간에 정관이 덜렁 끼어서 못하게 부모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하게 됩니다.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부모 배우자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배우자하고는 합이 되느냐? 예, 합이 됩니다. 없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양혼 사주는 맞지만 그러나 이게 여기서 본기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가장 힘없는 게 합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힘이 가장 강한 본기가 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번째 만난 여성분은 저 천간 병화로 떠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저 병화는 이 선생님에게 많은 역할을 해주게 되죠. 따뜻한 분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축토와 축월에 태어난 이 사람이 병화는 불이다. 따뜻한 기운을 내려주시는 따뜻한 분이다 이 말이세요. 근데 혹자들은 이 사주를 완전 엉터리로 봅니다. 이 사주가 보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함정이 많다. 제대로 발설하기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저 인수와 병화의 기운을 보고 운세를 따지는 것. 그 다음에 격국을 보고 어떤 삶의 틀이 짜여진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 저게 채용법을 어떻게 봐야 되고 나타나는 육체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식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무토, 기토, 여기 기토가 다 자식인데 첫째와 둘째보다는 막내 자식이 훨씬 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막내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힘을 받고 있어서 세 삼형제 중에서 실제 아들이 자식이 셋인데 그 중에서 막내가 제일 낫죠. 이거를 우리가 부어 맞춤식 사주 해설을 하면 되지 않죠. 각천은 늘 각천만이 가지고 있는 아니죠. 그 각천만 가지고 있는 각천이 결코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사주 팔자 8글자와 지지장간에 오는 글자들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제가 찾아내서 나름대로 간법을 창안한 거죠. 그러니까 각천 간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기초학으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배우자 성은 우선 배우자 성에서 딱 보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의 배우자가 병호대운에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좌우충 병임충 한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배우자는 어디서 이 밑에서 보라 그랬죠. 지 장관에서 본다. 실제로 배우자는 천간에 어떻게 나타났냐 저렇게 나타났다. 나한테 역할은 어떤 역할 하냐 좋은 역할 한다. 왜? 추운 달의 병화로 사주 천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이 병임충해서 사주는 이런 좌우충이나 자축합이나 축술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와서 작동을 시킬 때 그것이 생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이 일어나도 천간에 나타났을 때 그게 이 사주 주인공에게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의 사주에서는 갑인목입니다. 네. 갑인목이 굉장히 강하게 아래 간헐지동으로 앉아 있겠어요. 이 아까 임자일간의 이 사주분은 이 주인공은 제일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목입니다. 그 목이 왔을 때 목이 여기서 희신 역할을 하느냐 귀신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오면 희신 역을 합니다. 그렇죠? 임수가 병화보다 훨씬 힘이 강하거든요. 근데 모군이 오면 목이 강하게 돌아주면 목이 수생목 목생화로 갖다 주니까 강한 임수의 힘은 설기시키고 약한 병화 뭐보다 약한 병화 임수보다가 약한 병화 저 병화는 이 사주 주인공에는 유일한 희신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강한 부인을 만남으로써 전혀 충돌이 없이 평생을 괴로워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간목일 주는 그런 뭐냐 제가 봤더니 이 간목은 기세적인 통변과 상리 통변을 각처는 주장하죠. 상리 통변 모양을 보고 통변하는 것, 기세는 기운을 보고 통변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래 보통 명리학의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 기세적인 통변과 상리적인 통변을 다 할 줄 알아야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잘 할 줄 알아야 말하자면 사주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은 묵상으로 보면 5월 염천에 뜨거운 달에 말이죠. 큰 나무로서의 그림자를 드리워져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죠.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5, 6월 염천에 큰 그림자를 드리워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간가에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게 간목은 오상으로 인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어진 분이죠. 굉장히 어진 분입니다. 마음 자체가 어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미합, 인오합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미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의 사주에서는 남편이 정관입니다. 그렇죠. 정관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천일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미를 갑일간의 신미는 천관귀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말년에 강하게 힘을 받고 오래도록 이분의 옆에 있다는 거죠.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왜 옆에 계시다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말년까지 서방님이 토생금을 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셔야 될 게 이 사주 내에서 지지 간합이 있나 보셔야 되죠.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간합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정제라. 이분의 친정 아버지세요. 친정 아버지가 정제는 좋은 것이고 비견은 흉성. 비견은 기둥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배우자 운에서는 나쁜 것이었죠. 아까 이 임수일간도 요 급제가 있으면 여기가 자리가 정제의 자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급제가 들어와 정제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일지가 급제에 있으면 배우자 운이 약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여기서 간합을 해서 급제의 역할을 아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 사주가 됐든 남성 사주가 됐든 일주가 간여지동이 되면 배우자 운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관이 배우자잖아요. 관. 신금인데 이게 서로가 관이면 목이 비견이 즉 관의 힘을 빼버리죠. 이게 원래 정관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 비견은 좋지 않다. 그래서 간여지동 분들이 배우자 운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지지간합을 하면서 이 비견은 배우자를 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미인 귀문관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문관살이 인목에서 간목으로 올라갔는데 이분은 그럼 실제 정신적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 귀문관살 중에서 위토속의 기토는 올라가지 않았고 인속에서는 갑병무가 있지만 이거는 간목이 본인이기도 하고 또 저쪽 감이 또 있죠. 간여지동으로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설사 있어도 투관이 되지도 않았거니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강하기 때문에 안 나요. 그 다음에 이분의 사주에서 남편이 이렇게 잘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 사주를 보면 제가 이분 사주를 딱 처음에 접했을 때 상당히 두통이 있을 것이다. 한 50대 중반까지 두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 경금이 갑경충을 하죠. 그래도 갑경충을 합니다. 다행히도 저게 경금이 힘이 그렇게 강한 경금은 아니죠. 왜? 밑에 지지에서 오화가 화극금을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남편 관계를 보면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다. 정관이 편관을 저렇게 차고 있으니까 관사는 혼잡이네, 그죠? 관사는 혼잡이네. 관사는 혼잡이 되면 남녀관계가 복잡하다. 그건 거짓말. 정관은 남편이 맞는데 편관도 남편입니까? 아니지. 이거를 기둥서방이라고 하는 저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편관이 있으면 일간 옆에 있거나 일간 밑에 일주의 일지에 있거나 저 시간에 있으면 저러한 운세의 시기에 이분이 20대 시기부터 이 경금이 작동을 하는 이 운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의 20대는 언제인지 역대쯤 되거든요. 여기서 토생금 한 해 그죠? 진토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관이 생조를 받으니까 이때부터 두통이 있다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두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대운, 그러니까 한 50세 중반쯤 오면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두통이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맞춤식 사주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잡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분은 초년에 계속 두통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중년이 넘어서 50대, 60세 가까이 되면서 이 두통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행히도 천간, 충은 경하다 했거든요. 그거는 무슨 중병이 돼가지고 무슨 암이 온다거나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안 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젊으실 때는 어디에 일을 하세요? 이 관은 일이거든요. 무슨 일 해요? 집안일 하세요. 이 남편분이 장사하시는 동안에 그 종업원들 내지 가솔들의 일을 내조로서 일을 해서 말하자면 일을 하시게 되고 말년에 60이 넘으셔서는 바깥에 직장을 다니시게 되는 거죠. 사고 이래도 거짓말을 한다고 봅니까? 저는 이 명리학은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고도로 발달된 천문수리 과학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천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글자들과 여기 오는 모든 이 지지에 오는 이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글자, 천간에 오는 글자를 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 하나 들면 이 오화는 실질적으로 양이지 않습니까? 양의 글자지만 왜 음으로 쓰느냐? 이 정화가 지배하는 기간이 이 사주 중에서는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걸 음으로 쓰는 겁니다. 자수는 여기 있는 자수는 양이죠. 그러나 이 자수는 개수가 7, 임수가 3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게 더 강하니까 이걸 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 반대로 사화 속에는 지지장간에 들어있는 글자가 전부 양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병화, 경금, 무토 다 양만 들어있어서 사화가 양이지만 음이지만 양으로 쓰인다는 거죠. 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에 오는 이런 글자들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알아야 이 사주에서는 이건 이렇게 보는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희기, 이 경금은 여기서 희냐 기냐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각 상관격이죠. 상관은 폐인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 있는 글자가 이렇게 목생화를 받아서 굉장히 강하게 되죠. 강합니다. 이렇게 강한데 이게 이렇게 관을 보고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상관이 편관을 쳐주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편관은 기능이 나쁜 놈이니까 이 말씀. 그때 이때 설사 관이 서로 말하자면 혼탁스러워도 그런 형태가 아니죠. 그 어떤 걸 의미하느냐? 관살 혼자. 어떤 분은 정관을 또 살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정관의 어떤 고유의 성격과 하는 행위, 나타나는 현상 이것과 편관이 하는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분은 언제 편관이 간목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늘 건강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편관이 다행히도 화극금을 당해서 약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젊은 시절, 이 시절까지는 집안일을 하다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죠. 이것도 이건 말년의 일이죠. 물론 서방님이기도 하고요. 이 말년은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관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대로 삶이 사주에 다 전개가 됐죠. 제가 한 달여 전에 제 유튜브에 보면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입장에서 임수와 이분의 사주에서는 왜 부부관계가 나쁘지 않느냐? 배우자를 잘 만나신 거죠. 이 임수는 병화보다가 너무 강해서 물의 기능을 끌어내 설기를 해야 되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온유월 염천에 이 목이 살아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겠죠. 이분은 물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드러내줘야 될 정도고, 이분은 또 물이 너무 강해서 목을 보고 나가줘야 되는 사주니까 이렇게 둘이 서로 상생 원리를 잘 전체에서 타고난 사주라 두 분의 금슬이 남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파에 갔더니 마음과 돈과도 도망간 날이 그저질 않나. 부부싸움이 많아서 병임충 자오충 하니까 사주를 저렇게 병임충 자오충 아이고 부부가 어쩌네.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주를 간단하게 보고 그것이 다 맞는 양, 그 해설이 옳은 것인 양,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저기 절에 있는 사주만 무조건 하고 마음을 하고는 못 산다. 이 대운에 마음을 하고 돈과도 도망간다. 그럼 이분의 운세는 어떻게 봤을까요? 상관객에 힘이 빠져나가니까 성격이 그런 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상관이 천간에 토관을 안 하니까 결국은 정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관격이 돼서 정관이 생조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되기는 됐는데 신금과 간목의 힘을 비교했더니 간목이 강하죠. 신금이 간목보다는 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을 봤더니 임묘진 사묘 이게 임묘진 운으로 흘러가죠. 초년에. 이분이 이때 이 운이 목운이 와서 목생화를 하는 건 좋은데 목이 금보다는 강한 사주라 운이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그럼 회자축에 왔을 때는 어떠냐? 이때는 말하자면 물이 와서 목을 도우니까 좋은 운은 아니지만 이때 오는 게 뭐냐면 5월에 맞아 물이라 조용신역을 해서 이때는 운이 괜찮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57세 이후 운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세를 가늠하는 것, 그 다음에 천간에 참 대운이 지지와 천간을 보는 법, 세운이 들어올 때 보는 법, 이런 것들도 다 사주에서는 각천역학에서는 각천간법으로 보는 기준과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사주 해설을 해야만 실질적인 삶과 사주가 전개되는 것에서 그 적중도가 남다르게 높다.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사주를 보는 건 아니죠. 그 기초를 각천이 제시하는 기초를 잘 공부하셔서 그 운용법 내지 해설법에 쫓아가서 사주를 보면 쉽게 사주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각천이 연구해서 간법을 찾아낸다는 건 아니고 확실한 간법을 제시한 기문둔갑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그 사람의 삶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부부의 실질적인 삶과 왔을 때 운에 대해서 운으로 그분의 삶을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이분이 각천에게 본인이 살아오신 어떤 운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잡아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아냈던 것입니다. 육친의 관계도 이분에서는 자식이 화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많네, 그죠?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많았을 수 있죠. 다는 다 안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남편 사주분에서는 자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럼 이 첫째와 둘째 자식보다는 막내 자식이 제일 저 병화 자식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잘 올라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투간론하기도 하고요. 일반 시중에서는 표출신하기도 하죠. 표출이 뭐죠? 표는 가죽 껍데기 이 말이잖아요. 겉에 출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어디입니까? 천간입니다. 천간은 출 나타난다. 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나타나야만 이 사주 주인공이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은 뭐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분은 여기를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사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가 대운에 따라 어떻게 운세를 타고 흐르느냐 거기에는 재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간합론, 희기론, 격국론, 그죠? 격국론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격국을 제시하지 않고 사주를 본다. 격국이 어렵게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격국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격국론자다. 격국론자가 아니죠. 우리 사주는 그렇다고 격국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격은 꼭 한 개에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세하게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공부를 해야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